대기업 채용은 스펙 위주다. 무스펙으로 입사를 한 것 같아요. 교육팀으로 입사를 했는데 연기를 전공을 했거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면 좋다. 감사한 분의 창조로 걸어주면 이게 진짜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의 무기가 되는 잡소리입니다. 와! 네, 하반기 채용이 마무리되고 이제 내년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죠. 요즘은 공채가 축소되고 수시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에 따라서 지원자분들이 느끼는 불안감, 고민도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 흐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실제 대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롯데유통군 HQ HR 담당자이신 다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유통군 HQ에서 채용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전략팀의 정다원 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HR 담당자로서 오늘 오셨을 때 어떤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유통군의 주요 회사들의 채용 전략도 많이 네. 들어봤었고 오. 자료도 많이 봤었다 보니까 네. 좀 실질적인 팁을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각오를 다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는 채용 시장의 흐름을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대기업마저도 수시 채용 혹은 상시 채용으로 뽑는 게 일반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 지원자분들은 내가 준비한 시점에 기회가 올까?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대기업 현직자로서 올해 채용 시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졌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작년하고도 동일하게 공채가 없어지고 네. 좀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뭐 상하반기에 신입사원들을 한 번에 뽑았다면 이제 필요한 회사들은 그게 몇 명이든 그냥 그때그때 그 직무에 맞게 뽑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AI 기반한 채용 절차를 도입을 했다는 게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전반적인 모든 회사에서 AI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직무 역량 중심으로 좀 전환이 됐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저희 롯데 유통군에서는 그런 직무 역량을 좀 전문성을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지원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뭔가 특정 시점에 몰리지 않고 기회가 분산되어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직무를 딱 뽑는 거다 보니까 뽑히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회사에서 맞는 방향의 일들을 즉각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계열사는 상하반기 뽑던 것보다 더 많이 뽑기도 하고요. 네. 그런 점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애매한 경력을 가진 1, 2년 차 분들이라든지 내가 충분히 이직할 만큼의 역량을 쌓지 못했다. 경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일까? 차라리 신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일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선 본인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평가자 분들도 애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 신입의 경우 뭐 1, 2년 차 분들은 오히려 신입으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입사원 교육 같은 것도 가보면은 중고 신입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실질적인 경험들을 진짜 많이 보시는구나 싶었고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년이든 2년 동안이든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조직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선호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진짜 경험 싸움? 네, 성과 싸움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 연차가 이제 낮아도 된다고 써있는 직무들 같은 경우에는 써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시장 변화를 미리 관측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롯데유통만이 가진 장점이라던가 그런 부분 있을까요? 계열사가 많은 만큼 계열사 간의 시너지도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세븐일레븐에서 한 MD님께서 그 요구르트 젤리라는 히트 상품을 개발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거를 편의점에서 잘 되는 거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롯데마트에서도 팔아주고 면세점에서도 공격적으로 팔아주고 또 더 나아가서 해외에서까지 이게 엄청난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에서 상품으로만 끝날 수 있던 상품들이 글로벌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이 롯데그룹 그리고 대기업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협업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몇만 명의 임직원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소속해 있는 팀 외에서도 글로벌하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좀 더 다양하게 시야를 넓힐 수 있어가지고 네. 이건 되게 롯데유통군만의 가진 장점인 것 같아가지고 네. 롯데 퇴사자분들이 나가시고 나면은 롯데그룹만큼 체계적인 데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이게 체계인 줄 몰랐는데 막상 나가고 보니까 네. 규칙적인 것들이 굉장히 그리워지고 필요할 네. 시점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체계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맞아요. 어떤 회사를 가도 맞아요. 어떤 맞아요. 게 지금 빠져 있고 의사결정단에서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대기업 채용은 스펙 위주다 말들이 있는데 네. 그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얘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당연히 스펙을 보기는 보지만 스펙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산 증인이 저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9년 전에 입사를 했는데 무스펙으로 입사를 한 것 같아요. 정말 들어보실래요? 네네. 들어보실래요? 일단 네. 자격증, 보통 유통관리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유통업에서는 뭐 따기도 하는데 그런 자격증도 없었고요. 하다못해 그런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팀으로 입사를 했는데 저는 10년 동안 연기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펙만 보고 뽑았다기에는 네. 저는 스펙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뽑아주시지 않았나.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많기는 많지만 다는 아니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거의 취준생으로서의 그 스펙 점수는 좀 낮았다고 생각하지만 대신 다양한 경험들과 또 다른 시각에서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해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네. 고스펙자만 있는 건 아니다. 네. 하지만 고스펙자가 또 많다. 있기는 하다. 네, 근데 모두가 막 스카이고 막 그렇지는 않다. 다른 질문 드리고 네. 싶은데요. 비전공자분들이 접근할 때는 어떤 네. 전략을 가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전공이랑 무관하더라도 나의 그 경험들을 어떻게든 연결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연기를 전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경험들을 내가 이 직무를 했을 때 어떤 강점으로 어필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연극영화과인 게 되게 컴플렉스 중에 하나였는데 네. 어떻게 틀어서 보니까 내가 연극영화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육팀으로 입사를 했으니까 강의도 같이 할 수 있고 많은 이해관계자들 만나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다. 왜 이 직무를 하고 싶은지, 나의 어떤 경험이 이를 뒷받침을 하는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why, what, how 라인대로 제 답변들을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3년 동안 한인 레스토랑 매니저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냥 아르바이트 경험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좀 잘했던 거는 나중에 교육 직무, 인사 직무를 하고 싶기 때문에 계산하거나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무를 연결시켜서 일을 했었어요. 사장님이 누군가를 뽑을 때 채용을 같이 본다던가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것만 봐도 다 알 수 있게끔 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또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팀 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보다 그때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거기서 성과를 낸 거잖아요. 네. 다른 매니저들에 비해 팁을 몇 % 이상 받았는지 네. 숫자로 성과를 좀 얘기를 해서 제가 꼭 여기에 와야 되게끔 계속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비전공자라서 약점이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오히려 긍정적이게.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선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주눅들지 네, 않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거의 전공과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결국 내가 왜 이 직무를 하고 싶은지,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 경험들을 증명할 수 있는지 말을 잘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면접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력서단에서 AI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만났을 때 그걸 검증하는 면접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면접단에서 지원자들이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수천 명의 지원자들 중에 내가 기억에 남아야 되는 강점이 네. 있어야 돼요. 그냥 다 너무 평범한 장점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강점이 있는 사람이 저는 뽑힌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저도 연극영화과 출신인 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통, 협업
능력을 좀 어필을 했던 것처럼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뭔가 면접은 대기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특히 신입사원분들이 대기실에서는 예의를 안 갖춘다거나 회사 얘기를 막 뭐 옆에 사람들이랑 한다거나 정말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그런 걸 하다가 그거를 직원들이 얘기를 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스펙이나 경력이나 너무 좋은데 태도가 별로라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면접을 통과한 다음에 입사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신입분들은 네. 입사 후에 처음 이 사회를 경험하시는 거다 맞아요. 보니까 선배로서 네.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면 좋다.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겠다 하는 네. 부분들이 있을까요?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상대방의 한 행동을 이야기해주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감사해주고 이렇게 단계로 구체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친한 후배가 나를 위해서 업무를 야근하면서 같이 도와줬어요. 그거를 그냥 고생했어요가 아니라 진행하려고 하는 교육에 이 부분을 맡아주셔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위에 분들도 이 부분을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고, 아까 교육생분들도 되게 반응 좋았던 거 알죠? 다음에 저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한 분의 상사분을 창조로 걸어주면 효과가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분은 내가 굳이 팀장님한테 저 이거 잘했어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 팀장님이 되게 좋게 보실 거란 네. 말이에요. 예스 앤드 어떤 부탁이 와요. 그러면 네. 제가 바빠서요. 그거 저희 일 아닌데요. 모든 말을 할 때 부정적으로만 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부탁을 받았을 때 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저 다른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쪽 담당자분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라든지 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먼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내가 분명히 필요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훨씬 일이 쉬워져요. 그래서 칭찬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 잘 하더라도 네.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일하고 싶은 팀원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뭔가 소통할 일이 있으면 네. 한번 칭찬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생활 꿀팁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좋은 네.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청하실 분들에게도 좋은 인사이트가 제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게 봐주시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해받는 게 있어요. 연기 네. 전공이다 보니까 네. 너 연기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연기셨어요? 너 연기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네.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전공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좀 받긴 받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정말 저를 좋게 봐주시고 또 네. 저희 기업을 또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채널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더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대화가 준비하실 분들에게 긍정적인 네. 자극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여쭤보고 싶습니다. 취준생 분들 그리고 이직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힘도 드시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그리고 또 회사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언젠가 한번 좀 생각나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또 저희 롯데 유통군 사랑해 주시고 또 백화점, 마트, 하이마트, 홈쇼핑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시고 지원을 해서 또 언젠가 저를 만나게 되시는 분이 생기신다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그룹의 엔젤리너스 카페를 같이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인재분들이 많은 오세요. 롯데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댓글에 이제 포지션들을 링크 걸어둘 테니까 많은 분들 보시고 지원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소리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커리어 여정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롯데그룹에서 만나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서 수요가 많은 산업군이나 요즘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산업은 종합예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힙합 쪽에서는 그 산업군마다 어떤 역량이 달라져야 되는지 최근의 디자이너로서의 가장 성공하는 루트가 네. 될까라고 생각합니다.